맞춰서 얘기를 이렇게 느려뜨리거나 이렇게 길게 하시는 게 그닥 좀 재미가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짧은 강의가 요즘엔 제일 좋아 이런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저희 학교 특강도 다 1시간씩으로 제가 줄였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1시간 여 동안 지금 조금 시간이 가고 있지만, 제가 요즘 저의 생활, 모바일로 바뀐 저의 생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기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연배에 상관없이 가장 IT나 이런 인터넷 비즈니스에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노트북을 다 가지고 오셔서 일부러 이렇게 설치하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남다른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거래 분야에 대해서 모바일 쪽에서 어떻게 좀 활용을 하고 계신지를 한번 뒤돌아봐 주시고, 앞으로 100세 시대, 120세 때 아직 가실 일이 머셨잖아요. 조금 스마트폰의 일상 속으로 조금 빠져드시는 경험들을 해보셨으면 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모바일 상거래 시장 들여다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된다면 이 쇼핑몰 뉴트렌드를 하고요. 좀 요거부터 순서를 1번, 2번인 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모바일 족이죠. 모바일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모바일 족에 대한 일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여다보겠고요. 또 이제 모바일로 내가 비즈니스 채널을 만들 때 좀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서. 그 다음에 그럼 나도 모바일을 한번 열어볼까 해서 사실 모두 같은 프로그램도 여기서 배우시고 쓰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특히 쇼핑몰과 관련해서 조금 더 그냥 툴들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혹시 휴대폰으로 쇼핑을 하셔요? 네. 혹시 직접적으로 결제를 하시나요? 네. 저는 어떤 게 어려우셔요? 결제하는 게 까다로우셔요? 요즘 그 결제가 간편 결제라고 해서 이제는 한 번만 등록해 두시면 쉽게 비밀번호 한 번으로도 결제가 가능한데, 근데 사실은 저도 20대가 아니어서요 결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제 카드를 여기서 등록해 놓고 만약에 결제했다가 해킹당해서 누군가가 제 카드로 이거를 긁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솔직히 안 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써온 지가 이미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오늘 오전에 저 여기 9시 한 10분 정도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오전에 오면서 제가 한 일이 정말 실제로 제가 한 일은 사실은 화장품을 구입했어요. 오전에. 제가 어제 집에서 밤에 저녁에 집에 들어가셔서 푹 쉬실 때 뭐 하세요? 그때 이제 식사 드시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릴렉스 하시는 시간에 뭐 하셔요? 혹시? SNS 하느라 정신. 그러시구나. 저는 사실은 쇼핑 채널을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이걸 들고요. 이렇게 왜 저한테 물건을 사라고 여러 기업에서, 사실은 우리 기업이 성장한다는 건 수익 창출이고요. 그런 걸 만들어낸 제품을 파시는 거죠. 저 같은 소비자가 대상이시겠죠?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주세요. 저 여기서 1시간만 이거 휴대폰을 여기다 두고 강의한 다음에 딱 열어보면요. 물건 사시라는 여러 기업체의 푸시 메시지를 10군데 이상 받습니다. 네, 그래서 롯데닷컴, 롯데백화점에서 저한테 메시지 띵동 하고 와 있고요. 현대백화점에서도 와 있고요. 뭐 쿠팡에서도 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G마켓에도 와 있고 옥션에도 와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수도 없는 사이트에서 저한테 이거 어떠세요, 황민정님? 이거 아직도 안 사셨어요? 봄인데 코트 아직도 없으세요? 뭐 이렇게 봄철 피부 건조한데 화장품 안 사세요? 이렇게 해서 엄청난 메시지를 저한테 띵똥띵똥 하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뭘 봤냐면 보다가 저한테 이제 마침 제가 그 마스크팩이라 그래서 저녁 때 이렇게 한 번씩 붙이는 화장품류가 있어요. 여기 여성분들은 아시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마침 다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저한테 메시지를 어느 기업에서 보내준 거예요. 마스크팩이 특가로 핫딜로 뜬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가격에는 있을 수 없는 가격이에요. 제가 평소에 그 제품을 알고 있는데 그 제품의 원래 가격이 예를 들어 10만 원이었다 그러면 반값에 정말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저녁에 이렇게 쉬면서 보고
어떻게 이 브랜드가 이 가격에 뜨지? 이걸 제가 깜짝 놀라서 메시지를 봤죠. 그래서 그 메시지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에 알던 브랜드인데 갑자기 반값으로 세일한다고 저한테 모바일 메시지를 기업체에서 맞춤형으로 보내줬어요. 제가 이걸 필요로 하다는 걸 정말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보면서 정말 특가라는 걸 알았는데요. 사실 그거를 그 밤에 제가 12시 넘어서였거든요. 오늘 긴장해서 제가 잠이 안 오거든요. 오늘 제가 행사가 많아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결제를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출근길에 여기 오면서 지하철에서 심심하지 않습니까? 지하철에서 요즘 10,000원 지하철에서 신문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뭐하지? 그래서 막 검색하다가 아 맞다! 장바구니에 넣어놨지? 그 상품을 다시 봤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간단한 결제로 뜩뜩뜩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정말 최저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를 제가 거의 한 쿠폰 다 붙여가지고 4만 얼마에 산 거죠. 이게 아침에 오면서 제가 한 일이에요. 네. 근데 이것이 특별히 오늘만의 일이었느냐? 아닙니다. 제 일상의 모든 필요한 물품들, 가정에서 필요한 생필품에서부터 모든 여러 가지가 저는 이 안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시간 구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소의 구애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단순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건 혁명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점포가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항상 가시는 오프라인 점포가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 저의 일상이 이걸로 다 바뀌고 있고요. 자, 여러분 쿠팡이라는 사이트를 모르십니까 혹시? 아니시죠? 예, 이거를 지금 제가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지. 쿠팡이라고 해서 몇 조 원의 매출을 일으키는 사이트가 있는데 쿠팡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없으시구나. 네. 네. 너무 이쁘듯한데. 알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20, 30대, 40대가 많이 이용할 거고. 왜요? 그거 많이 이용해요. 아니, 근데 우리 나이에서는 그렇게 많이. 제가 여기 머리를 검게 염색하거나 하얗게 염색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그게 물건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은 안 서갖고 사용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깨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20, 30대 살 때는 안 사용해요, 사실. 저도 40대인데 40대도 많이 사용해요. 50대도 60% 이상. 네 맞아요. 애들은 사실 계속. 그러면 이 쿠팡이라는 사이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이버에서 쿠팡 입력하시면 바로 뜨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쿠팡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소셜 커머스라고 부르는 회사들이 국내에 3사가 있고 메인이 쿠팡, 티몬, 그다음 위메프 3사입니다. 이게 한 3, 4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쇼핑몰 이런 상거래 시장에 엄청난 반영을 일으키고 있고, 사실은 이 모바일로 갑자기 한 2년 전서부터 모바일 시장으로 소비자들이 거리가 되고 이탈을 하면서 모바일에서는 지금 무주공사하는 주인이 없어요. 지금 이제 점유율이 센 곳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전통적인 대형마트는 매출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데랑 또 옥션, 주마켓, 전통적인 온라인에서 오픈마켓, 지금 말씀드린 소셜 커머스 이런 데들이 엄청나게 치열한 지금 싸움을 벌이고 쟁탈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쿠팡이란 곳에서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한 방법이 쿠팡맨이거든요. 그래서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 오늘 주문하시면 오늘도 오고 빨리 오는 거죠. 근거리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택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타사에 원래 택배 물류회사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자체 직원들을 정직원으로 다 택배 기사들을 채용을 해서 친절도를 내세우면서 바로바로 소싱을 하고 배달을 하고 있는,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모바일에서 누가 1등을 할 거냐고 지금 시장이 다 화두가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모바일을 안 쓰고 계시다는 건 그만큼 이 주에서는 이미 빠져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줄기에서 보면 중심에서는 지금 비껴가 계신 거죠. 사실은 모든 기업들이 초점을 여기다 맞추고 있다라는 건 시장이 지금 여기에 크게 화두가 되고 몰려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저의 일상이 특이한 게 아니라 제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도 다 이걸로 많이 활용을 하면서 이제는 이게 없어지고 이게 없어질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 쓰지 않고 제가 만약에 PC에서 보면서 이걸 보면서 제가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저 여기서 구매 안 하고 여기서 합니다. 이게 편해서 여기서 하는 게 더 귀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세상이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다시 교재를 잠깐만 돌아가서 이 교재는 뭐 선생님께 파일을 드렸으니까 보셔도 될 텐데요. 이런 신조어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이시기도 하실 텐데 이게 출장족이 출근하면서 장 보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출근하는 시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문을 보거나 정보를 스케치하는 시간으로밖에는 활용이 안 됐었는데 이 바쁜 일상에서 특히 이렇게 맞벌이 주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뭐 살만한 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모바일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 짝퉁 시간에. 그래서 출근하면서 장 보는 사람들 출장조, 반대입니다. 퇴근하면서 장 보는 사람들 퇴장조. 정말 고스란히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다. 저는 이 지하철에서 수도 없는 주문을 하고 다닌다. 제가 실제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맘은 특히 30대 애기 엄마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기 다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아기를 끌어안고 그 좀 어린애들 도대체가 짬이 안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사실 없거든요. 이런 엄마들한테 모바일은 신세계입니다. 애를 안고서도 얼마든지 집에서 모든 걸 주문을 끝낼 수 있어요. 집 앞까지 무거운 거 들고 오지 않아도 바로 배송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엄마들의 고민은 그럼 어디 이용하는 게 좀 더 할인이 많고 편리할까? 이걸 이제 주문을 하겠고요. 이렇게 모바일을 일상화되는 시점에서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점포나 다른 채널의 소매 비중이 판매액이 급격히 계속 줄 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백화점, TV 홈쇼핑, 그 다음에 TV 홈쇼핑 그래도 조금 뭐 무점포니까 좀 다를 텐데요. 대형마트나 백화점 요즘 진짜 거의 답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굉장히 고객층이 달라질 거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 온라인에서 먹거리가 있지 않고선 이제 기업이 성장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생활을 바꿔놓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있고요. 임팩족이라는 건 이게 편안히 소파에 누워서도 쇼핑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파에 누워서 쇼핑한다. 어디 안 보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이 모바일도 그런데 뒤에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사실 PC 인터넷이 이렇게 상거래 시장에서 활성화됐었던 것은 일단 가격 비교가 있었습니다. 이게 호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네, 덤탱이 쓰는 고객, 아주 마음 착한 고객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그 전자상가 같은 데를 가보면 항상 호갱 역할을 제가 몰라서 도대체 아까 전에도 제가 기계 지우 뭐지 막 이랬지만 전자상가에 가면 언제 제가 이게 딱 굳어요 몸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게 의류 옷 볼 때랑 전자제품 볼 때랑 제가 이게 안 돼가지고 그리고 막 일로 오세요 절로 오세요 막 이렇게 부르시면 막 헷갈려서 도대체 어딜 가야 될지 무서워서 그리고 한 번 가서 물어보면 미안해서 이렇게 돌아 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서 그럼 얼마라고 하셨죠? 바보처럼 거기서 이 흥정이나 뭐 이걸 못하는데요. 제가 인터넷을 사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자제품 검색을 딱 하면 딱 벌써 최저가 짝 이렇게 딱 모아서 요 매장이 얼마에 딱 얼마 이렇게 비교를 가격 비교를 해줘서 제가 그걸 편하게 그래도 이용할 수 있었던 이 에이전트의 활용이 인터넷에 있어서 급격히 소비자들이 찾았던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건 분명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모바일은 더 특이한 게요. 제가 이렇게 검색할 시간을 안 줘요. 제가 마스크팩이 필요했는데요. 다 떨어지면 샀겠죠. 선생님 찾아서 떨어져서 찾을 그 시간을 안 줬어요. 기업체에서 핫딜로 저한테 정보를 보냈어요. 이거 안 필요하세요? 이렇게 사람의 사용 패턴, 주문 패턴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항상 로그인을 하면
자, 이 정도 연령에 이 정도 아이를 갖고 있는, 왜냐면 제가 주문량을 보시면 벌써 아이용품 있고 사는 주요한 품목이 딱 DB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자, 광장동, 저 광장동 사는데 광장동에 황씨라는 여자가 아이를 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주로 이용하는 품목들이 이런 품목이고 항상 관심 있게 눌러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더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모바일을 많이 활용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 이제 나보고는 뭘 살려고 찾지도 말라고 하는구나. 인터넷 시장에 요 PC 기반에서는 제가 찾았어요. 이렇게 검색해서 필요할 때마다. 가만히 있어봐. 오늘 내가 뭐 화장품이 없지? 찾고, 맞아, 우리 집에 가구가 없어. 이걸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찾았어요. 자, 모바일을 쓰면서 찾는 과정이 삭제됐습니다. 다 저에게 추천 메시지를 수도 없이 보내서 제가 찾지 않아도 되게끔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올가매지잖아요. 그 사슬에. 저라는 고객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게 편해집니다. 자, 기업 입장에선 그런 비즈니스를 빨리 뛰어들어야겠죠. 그런 고객을 빨리 10,000명, 20,000명 만들어야 성공합니다. 여기서 자리를 못 잡으면요, 그 후대에 제 기업에 줄 공간이 없어요. 회사에 가질 수가 없어요. 소비자들이 이미 그 사슬에 걸렸기 때문에 딴 데 빠져나갈 게 없어요. 너무 많아, 그것도요. 이 시장에 어떻게 하면 빨리 들어가서 치열하게 빨리 이게 진짜 화두인 거죠, 기업이. 소비자들이 정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 항상 이 쇼루밍족과 역쇼루밍족에 대한 고민도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일단 쇼루밍족은 다 저 같은 사람들이긴 한데, 선생님, 쇼루밍족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백화점에 가서 옷을 신제품 나왔고, 올해 옷을 보러 백화점에 가서 옷을 봐요. 입어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입어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절대로 주문을 할 수가 없어요. 아유, 자,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뒤돌아서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저 구석에 가가지고 제가 저 브랜드가 어디지? 검색을 해서, 아, 저 브랜드에 저거 신상 지금 저쪽에서 20만 원인데 여기는 한 18만 원이네. 이게 떠요, 진짜. 아, 그러시죠? 네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통되는 문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장바구니 담아서 거기서 결제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싼 데를 구하니까 같은 브랜드인데 왜 그 매장이 백화점마다 다니까 왜 애경백화점에 있고 대구에 있고 뭐 이런 거. 근데 서울권에 있는 롯데나 뭐 이런 데는 가격이 좀 비슷하게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하면 대구나 저기 먼데 있는 백화점에서는 어차피 그 브랜드가 매장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이해하시죠? 대도심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런 데는 싸게 보내줘요. 똑같은 옷인데 브랜드는 같고 그렇게 사요. 이게 이는 왜 뭐냐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는 주문을 하는 공간이 아니고 쇼룸, 구경을 하는 공간으로 매장의 형태도 바뀌어가고 있다. 사실은 서점과도 마찬가지죠. 서점에 가서 더 이상 책을 사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도서정가제가 강제로 됐기 때문에 지금은 사게는 됐지만 사실 서점에 가서 저희는 책을 사지 않았어요. 받고 주문은 인터넷으로 했고 바로 배송 받았죠. 뭐 그 정도 시간이야 내 기다려준다 이렇게 해서 10% 할인이 더 중요한 그런 시스템을 살고 있었는데, 이게 쇼룸인 쪽에서 모든 기업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점차 임대료 상승하고 있고 모든 여건이 경기 침체가 안 좋아지고 있지만 소비자도 줄고 있는 거죠. 그럼 오프라인 매장을 없앨 거냐? 자, 유지한다면 어떤 모델을 유지를 해야 될 거냐? 이게 고민, 이게 화두고요. 자, 그래서 해결해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역쇼루밍족은 반대로 해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 다 검색해서 완전히 살 것들을 다 알고 가서 직접적으로 거기 가서 체험해보고 사는 경우를 이제 역쇼루밍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다 검색해서 뭘 살 거라는 건 알았는데
그걸 한번 써보고 사고 싶을 때 거꾸로 다 조사해 가서 그걸 한번 보고 사는 경우가 이제 상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말들이 지금 이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상이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그 오프라인에 모바일을 더하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CU 편의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바일 앱으로 주문하고 근거리 편의점에서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사실 어떻게 보면 편의점에 가서 그냥 사면 되는 기존 그전의 방식이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줄여서 모바일 주문하고 근거리에서 지정이 돼서 편의점에서 배달을 해주고 가까운 곳으로 뭐 지정을 해주고 이런 것들의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편의점 제품조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주문은 여기서 가지 않으셔도 된다지 배달을 다 해주고 있다. 그야말로 시대가 바뀌어지고 있어서 임대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임대료가 차고 있었네. 아, 그게 문제죠, 선생님. 그래서 다 망하지 않습니까? 요즘 나누시지 이렇게 건물주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여튼 그래서 네. 자, 그럼 모바일이 이미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다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 모바일이 시장으로서 갖는 장점 최대가 이동성과 즉시성이라는 거고요. 모든 수치가 이 장점을 통해서 지금 모바일이 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하철 안에서도 이동하면서 메시지를 받으면 그 즉시 제가 지금 딱 보니까 또 G마켓, GS 쇼핑 저한테 메시지 왔거든요. 또 무슨 쇼핑이냐고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모바일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소매 판매액 중에서 온라인 쇼핑 온라인에서 거래가 모바일 포함해서 거래하기에는 53조 정도가 되고 있고 2015년도 말입니다. 가장 최근이고요. 53%인데 지금 20% 가까이가 증가를 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지금